사실 여러분 전무후무라는 단어는 여간에서는 쓰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야 한국 가요계의 전무후무한 레전드란 말을 들어도 정말 전혀 넘치지 않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 동동 스리랑 동동 에헤야 에헤야 오사마대 달을 보는 앙아리랑 김 보는 앙아리랑 세월 흐르니 야속한 생각 눈물에 젖는 염포 아가씨. 안지윤 기자님 뭐 노래를 듣고 있으면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 음과 박자를 놨다 끌어당기다 놨다 끌어당기다 느껴집니다. 네, 그게 가능한 이유는요. 타고났기 때문인데요. 아까 전무후무한 기록 말씀하셨잖아요. 하춘화 씨는 대한민국 최연소 음반을 출시한 가수입니다. 그래요? 지난 1961년 6세의 나이에 음반을 냈는데 6살 때요? 네, 당시 정식 앨범을 두고선 언론에서도요. 세상에 깜짝 놀랄 아이가 한 명 나왔다라고 대서특필했고 실제로 네. 기네스북에도 등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올해 가수로서의 나이는 환갑, 근데 실제 나이는 66 정도죠. 근데도 워낙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남진, 나훈아, 현미, 김수희 씨보다 나이는 어려도 더 선배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춘화 씨를 대할 때 나이는 분명 어리지만 가요계로는 선배이기 때문에 쉽게 말을 놓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야 6살에 데뷔한 정말 가요계 신동해라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찍 시작한 만큼 뭔가 남모를 고충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직접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정할 겨를도 없이 그냥 노래를 했어요. 3살 때부터 뭐 우리 대중가요를 그 나이에 누가 시켜서 한다고 절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저는 태어나서 너는 노래 부르다 와라. 꼭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보통 여자들은 자기 나이를 감춘다 그러잖아요. 저는 제 나이 밝히기도 바빠요. 왜냐하면 그 6살부터 노래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그러면 하춘아 적어도 한 7, 80은 됐겠다. 네, 그런 숫자가 나오죠.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러는지 이렇게 저를 보면 아, 왜 이렇게 안 늙어요? 젊어요.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실제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6살 때 데뷔했으니까 대충 주산 두드려보면 그쯤 되겠다 막 나오겠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내가 기억하는 내 인생 전체를 다 통틀어서 그 하춘화 씨가 계속 스타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60년 동안을 계속 스타였으니까 강산이 6번 변한 거잖아요. 네. 상상을 초월하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춘화 씨가 엄청난 원로이겠구나.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도 한참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60대 나이라는 거고 하춘화 씨가 지금까지 음반 140장, 거기 수록곡 2,500개, 공연 8,500회. 이게 최다 콘서트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는데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활동을 했는데 네. 앞으로도 창창하게 많은 날을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듣는 기록마다 입이 떡떡 벌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춘화 씨의 건재함에 집중해서 보고 있지만 최재범 교수님 이런 하춘화 씨도 정말 인생에 꼭 상승곡성만 있었던 건 아닐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6살 때 처음으로 데뷔를 했지만 10년간 무명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10년 지나서 1970년대 물새 한 마리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게 대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상승세를 타게 되고요. 1971년도에 잘했군 잘했어. 네. 뭐 국민 가요라고 할 수 그렇죠. 있죠. 거의 모든 사람이 어린 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 불렀던 네. 그때 저게 히트가 되면서 정상급 가수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60년 이상을 연예계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2가지 일이 있는데 서울 시민회관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큰 사건에도 현장에 있었고 네. 또 옛날에 이리역
맞아요. 폭발 네. 사고 생각나시죠? 지금 익산이라고, 익산으로 네네. 바뀌었는데 이리역 폭발 사고는 굵직한 사건을 맞아요. 직접 겪으셨던.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함께했던 그러네요. 가요계의 산 증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한국 가요사의 산 증인, 그런 산 증인을 키워내신 스승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허준 변호사님? 그렇죠. 천재 뒤에는 항상 그림자처럼 뒷바라지하는 존재가 있기 마련인데 가수 하춘아 씨에게는 바로 아버지가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요? 하춘아 씨도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아버지다 이런 소회를 야. 여러 번 밝히기도 했었는데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냐면 네. 자식을 타고난 소질대로 키워야지 부모의 욕심대로 키워서는 안 된다 이런 확고한 소신을 가진 분이셨다고 해요. 네. 근데 어렸을 때 이 하춘아 씨의 이 재능을 알아보고는 바로 이제 딸을 데뷔시키기 위해서 생업까지 포기를 하고 뒷바라지를 했다고 야.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하춘아 씨가 학원에 다닌 지 8개월 만에 순조롭게 데뷔를 하게 됐는데 마냥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당시 아동복리법상 이 만 14세 미만은 곡예 활동이 안 됐어요. 하면 그래요? 안 됐어요. 오. 그런데 아버지가 가수협회에 청원서를 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곡예 활동이랑 가수 활동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져서 우리의 대스타가 데뷔를 할 수가 있었고 정식 가수로 등록해서 순조롭게 활동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됐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 2년 전에 이 하춘아 씨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하춘아 씨가 굉장히 이 한몸 같았던 오늘의 나를 만들어준 장본인인 아버지인데 네. 너무 슬프다 이런 마음을 그랬겠네요.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말 가수로서는 정상에 우뚝 서 있지만 인간 하춘아의 결혼 생활은 어땠을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제 하고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결혼 전이나 후나 뭐 요만큼도 변한 거 없고요. 아, 정직하다, 성실하다. 여보 당신 그걸 못했어요. 여보셔 그래요. 여보는 이상하니까 여보셔 이래요. 저는 전화기에도 여보쇼라고 입력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전화기에 하천사라고 입력을 했더라고요. 자, 그러면 다시 태어나면 이 남편하고는 그래도 아이, 그런 농담을 하지 마세요. 왜 그런 농담을 하십니까? 아니, 한 번 살았으면 됐지. 뭘 또 만나요. 하재근 평론가님, 데뷔 60주년 정말 이룬 것도 많이 있을 텐데 더 이룰 게 있을까요, 그러면? 하춘아 씨가 뭐 이루고 안 이루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악을 그 자체를 사랑하면서 활동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분한테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춘아 씨가 뭐 돈 같은 걸 많이 벌고 뭐를 이루고 그런 게 목적이 아닌 분이거든요. 그동안도 현재 가치로 한 200억 정도를 기부를 하셨다고 하는데 세상에. 이분이 생각하신 게 나는 내가 버는 건 쓰라고 버는 거라고 생각한다 세상에. 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회에 공헌하면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봄꽃 같은 그런 이 향기로 남아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